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면세점 입찰전에 이제 돌입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라 그리고 신세계, 롯데가 맞붙었는데요. 어떤 업체가 면세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주와 가격 차이가 크고 이제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기사에서는 이제 두산, NH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매력적이라고 봤는데요. 매력적이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주의 투자 매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2차전지 양극재 부분 글로벌 1위로 도약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차 소재 업체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이 양극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3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면세점 입찰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롯데, 신세계, 신라 세 군데가 맞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면세점 같은 경우 시내에서 3곳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10곳의 운영권을 놓고 대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신규 사업자 선정은 11월에 진행이 되고요. 인천공항 사업자 선정은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12월 인천공항 사업자 재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을 내기가 어렵고 또 따이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보따리 이상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도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내 면세점의 신규 진출에도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시면 일단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 그 국내 면세점의 핵심 사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6,8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면서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에 그 중국장 면세점 매출 역시도 전년 대비 4%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을 내기가 좋다라는 거고 이번 입찰전의 관건은 그 롯데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중국과의 사드리스크 갈등이 있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롯데 면세점이 인천공항을 일부 떠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컸었는데 롯데 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을 신세계 면세점이 그 당시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롯데 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구역에서 신세계 면세점이 3,567억에 이제 매출을 올렸고요. 같은 기간 이제 그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가 면세점을 다시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롯데의 신동민 회장이 3심에서 국정농단 관련돼서 집행유예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면세점 입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면세점 시장의 점유율 추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롯데 같은 경우가 38%고요. 신라 면세점이 25%, 신세계가 이제 18%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롯데가 1위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에는 롯데 점유율이 50%를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점유율을 많이 뺏긴 것이 사실이죠. 이 때문에 롯데는 이번 입찰전에서 반드시 운영권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기존의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신라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그 공항 면세점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롯데가 만약에 공항에서의 그 입지를 다시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호텔 신라나 신세계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이번 달 말에 진행될 공항 면세점 입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큰 우선주를 보자라는 것이 이 기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증시 격언에 이제 찬바람이 불면 우선주 그 배당주를 보자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은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그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연말에 수익이 좋았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을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10월 말인 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을 주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 102개 중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제외하고 63개 종목의 보통주, 우선주 주가를 보시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평균 36% 정도 주가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주가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보통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죠. 근데 우선주는 이제 의결권도 없고 거래량도 적고 시세의 변동성도 본주 대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주 대비 약간 그 저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선주에도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전망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주와 우선주가 주목받을 그 여지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로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선주의 가치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유를 보면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주주 행동으로 인해서 이 주주 가치가 재고가 되면 그 보통주를 사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요도 줄어들고, 이것은 곧 보통주가 가진 의결권 프리미엄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가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우선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 중에 괴리율이 큰 우선주, 두산, NH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삼성화재, GS 이제 자섬 종목을 꼽고 있는데요. 이 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4종목은 모두 괴리율이 25%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 면에서 매력이 있고,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21일 기준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은 2.16%예요. 근데 적게는 삼성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 2배 정도에서 두산은 한 3배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본주와의 괴리가 크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를 보자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고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괴리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괴리율이 너무 크면 그만큼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5년 평균 괴리율보다 현재의 괴리율이 더 큰 종목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선주를 투자하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과 그 괴리율이 최근 들어서 커진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0면, 기업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에코프로가 양극재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코프로가 경북 포항시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생산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전지는 크게 이제 1차 전지와 그리고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1차 전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지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하고 이제 달리고 또 충전을 하는 반복적인 충전이 되는 전지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이 2차 전지는 크게 이제 4가지 핵심 소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양극재, 두 번째는 음극재, 세 번째는 분리막, 네 번째는 전해질입니다. 그 중에서 양극재가 전체 2차 소재 그 원가 비중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중인데요. 그 양극재를 바로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에코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하이니켈이라는 것은 그 니켈 함량이 높은 니켈을 말합니다. 하이니켈을 활용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게 됐을 때는 효율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
자체가 기존의 그 스마트폰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 소형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약 8,000배 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 봐도 이제 매출도 성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2016년에 매출이 1,700억 정도에서 2017년에 3,290억, 2018년은 6,690억 정도로 매년 2배 정도 성장합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매년 2배씩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2020년에는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2018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꺾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고 과도하게 반영된 그 주가 프리미엄이 좀 빠졌었던 영향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번 염두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사 내용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미국 기업의 실적 둔화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금일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고요. 너무 상승폭이 가팔랐던 종목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